잠깐만. 2018년 전기이론 첫 수업 1월 3일 수업 시작합니다. 회로 소자는 R, L, C의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고 L고 C입니다. 이 R는 우리가 늘 이게 저항값입니다. 이 저항보다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됐을 때 여기 있는 게 이 코일이라는 소자입니다. 여기 있는 소자는 이렇게 생긴 소자입니다. 그러면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면 얘는 J입니다.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면 얘가 플러스 J니까 얘는 마이너스 J입니다. 그럼 얘가 코일이라면 얘는 캐피시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콘덴서 값이고 요 위에 있는 값은 코일 값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필 놓으시고요. 앞으로 1월달은 필기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필기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7월 말까지 이론을 차곡차곡 정립합니다. 8월, 9월은 문제만 풉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론 3개월 하고 또 문제 한번 풀고 이론 3개월 하고 문제 한 번씩 풀고 그 계획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집중만 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라도 모르면 강의실 바깥으로 나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R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를 저항기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요건 띠의 형태로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디테일할 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가변 저항이랍니다. 얘는 그냥 저항이라고 얘는 가변 저항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는 놈을 J라 했습니다. 얘를 인덕턴스라 합니다. 얘를 캐피시턴스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저항의 단위는 뭐입니까? 옴입니다. 이거 인덕턴스의 단위는 미리헬리 또는 헬리입니다. 캐피시턴스의 단위는 마이크로페레트, 나노페레트, 피코페레트, 페레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얘하고 얘는 단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값은 J라고 붙이고 X입니다. X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리액턴스라. 얘도 마이너스 J이고 X라 합니다. 플러스 J와 마이너스 J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L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고 얘는 C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입니다. L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 요 L을 유도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얘는 리액턴스인데 C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입니다. 이름하여 얘는 리액턴스지만 콘덴서가 갖고 있는 것을 용량성이라 하여 이 값은 무슨 성?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자, 용량성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는 단위가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옴으로 바뀌느냐? 오메가 L입니다. 얘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요거는 인덕턴스에 오메가가 각속도로 합니다. 원주를 회전하는 속도 각속도입니다.
요건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 인덕턴스 L라는 헨리 또는 미리헨리에 라디안 파세크를 곱한 값이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옴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몰라도 좋습니다. R가 6옴이 있고 얘가 8옴이 있습니다. 또 R가 6옴이 있고 얘가 8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8옴이 있고 12옴이 있고 6옴이 있습니다. 또 하나 8옴이 있고 12옴이 있고 12옴이 있습니다. 5옴이 있고 4옴이 있고 3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5가지 형태를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코일은 뭐라고요? 인덕턴스입니다. 그 코일, 헨리 또는 밀리헨리의 단위가 옴으로 바뀌면 유도성 리액턴스로 바뀝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각 속도의 인덕턴스를 곱하고 각 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여기 F는 주파수라 합니다. 아직은 용어만 아십시오. 주기 T분의 1이 주파수입니다. 이게 주기입니다. 자, 발전자회사나 한전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맥박도 검사하고 혈당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합니다. 그러고 이상하면 내시경을 보고 의사가 입원을 해라. 수술을 합니다. 전기 설비도 만약에 개통사고가 생긴다면 보호 계정기라는 계정기를 갖고 전압이 높구나. 과전압. 전압이 낮구나. 부족전압.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 과전류. 이거 지락이 돼서 과전류가 흐르는구나. 지락 과전류 계정기. 그런 계정기가 동작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서 어디에 알려줍니까? 그걸 그대로 놔놓으면 다른 기계기구에 다른 선로의 파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걸 뭐라고 해줘야 돼요?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 차단하는 게 CB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게 차단기인데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나라 차단기는요. 차단 시간이 3에서 8 사이클입니다. 3에서 8 사이클은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60Hz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이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기가 몇 번간 움직이는 게 60Hz입니까? 60분 움직이는 거죠? 자,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 발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다 1초에 60분 움직이는 60Hz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50Hz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두 성분이 뭐가 다릅니까? 주파수가 다르지요. 주파수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입니다.
요게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입니다. 개통사고가 과전류 개정기로부터 이상하다는 걸 감지 딱 하는 순간 차단기는 여기서부터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몇 사이클입니까? 하나, 둘, 셋, 3사이클에서 8사이클 안에 차단을 합니다. 이 넘어가 버리면 차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과전류가 이미 선로를 타고 들어가서 다른 기계기구, CT나 PT나 MOF나 변압기나 다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장을 방지하는 구간이 바로 이 사이가 바로 전격 차단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를 알고 그 사이클,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차단하느냐? 이 앞쪽 눈 깜빡할 0.01초, 02초, 03초 사이에는 PF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퓨즈라고. 전력용 차단 휴즈가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차단기가 순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를 차단하는 것은 전력용 퓨즈입니다. 파워 퓨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로에 미치는 영향들은 전압과 전류입니다. 늘 회로에 미치는 영향은 전압과 전류인데 그걸 크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 저항, 전압입니다. V도 전압이고 E도 전압. 얘는 전원이 갖고 있는 전압이고 얘는 부하가 갖고 있는 단자전압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두 개 다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트라 표현합니다. 얘는 암페어, 전류입니다. 얘는 저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로에 얘 혼자 있으면 저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아니고 얘와 얘 같이 있었을 때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에 KBS 대학생 대졸 공채였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저항과 임피던스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저항과 임피던스의 차이점. 두 개 다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는 I는 뭐분의 R분의 Vs. 저항이 크면 전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 방해하되 저항이 아니고 다른 소자가 있었을 때 그 소자가 뭐예요? 인덕턴스 소자나 캐피턴스 소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임피던스랍니다. 자, L과 C가 갖고 있는 성분은 뭐라고요? 리액턴스입니다. L이 갖고 있는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고 콘덴사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근데 그게 그 리액턴스가 뭐와 같이 있으면 저항과 같이 있으면 뭐로 바뀌어요? 임피던스로 바뀝니다. 자, 이제 용어를 다시 갑니다.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단순 소자입니다. 임피던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되 저항과 리액턴스.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그 리액턴스도 코일로 만들어진 리액턴스와 콘덴사로 만들어진 리액턴스로 조합되어 있다. 그걸 전체를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 한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하고 다시 어드미턴스와 서셉턴스에 대한 용어로 갑니다. 앞에서 들었던 친구들이 지겨울까 싶어서 오늘 또 다른 색깔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2월달, 3월달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자, 이제 얘는 뭐예요? 저항입니다. 얘가 직렬이면 무조건 더하면 되죠. 수학적으로 더합니다. 즉 다시 하겠어.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있다. 이거 그냥 더하면 됩니다. Z0는 Z1 플러스 Z2입니다.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얘가 저항입니다. 5라 합시다. 얘도 5입니다. 얘도 5입니다. 다 단위는 5이고 생긴 것도 저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R는 5 플러스 5입니다. 이걸 다시 쓰면 N 곱하기 R고 N은 몇 개입니까? 3개지요? 3개 곱하기 R가 5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5도 써도 됩니다. 15입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고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되고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항이 똑같은 방향으로 있는 건 돼도 됩니다. 근데 위로 있는 놈이나 밑에 있는 놈은 더할 때 어떻게 더합니까? 자, 한 놈은 얘예요. 한 놈은 얘입니다. 얘는 JXL이죠. 그럼 이거 더하면 이런 값이 나와져요? 그냥 못 더합니다. 뭐로 더해야 돼요? 벡터로 더해야 됩니다. 그냥 더하는 거는 뭐고? 스칼라 값이고 방향이 있는 걸 더할 때는 벡터로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J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J8입니다. 자, 그럼 얘는 몇 상안에 존재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항이 6입니다. J니까 이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요? 저게 뭐예요?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R에다가 뭘 더했어요? J8을 더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갑니다. 이번엔 그 밑에 걸 봅시다. 6에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지요? 플러스 원칙적으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J8이. 그러면 얘는 그대로 보면 얘가 위로 J8이었는데 이번에는 얘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는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성이 문제가 있죠. 하나는 몇 상안에 존재했습니까? 1상안에 존재했지요. 또 하나는 4상안에 존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상식과 정기적 지식 갖고 특성하고 경쟁 시험에 절대 만점을 못 먹습니다. 16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 이론을 16개 맞추는 거는 응시자의 30%는 다 16개 맞췄습니다. 한 문제가 강락을 결정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동점자가 생깁니다. 동점자는 면접률 치열한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에 걸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뭐예요? 8, 얘는 J12, 얘는 마이너스 J6. 붙어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만화 1권, 2권, 3권 드라마 8부작, 10부작 그게 시리즈를 합니다. 저항이 임피던스, 리액턴스가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더한 거와 같습니다. 뭐 더하기 8 플러스 J12 마이너스 J6 8 플러스 J6이 됩니다. 실제로는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콘덴사가 있지만 얘와 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값의 차를 계산하니까 8 플러스 J6입니다. 콘덴사 성분이 있어도 얘는 몇 상 안에 존재합니까? 1상 안에 존재합니다. 예를 봅시다. 8, 예, J12, 마이너스 J12. 임피던스 채터는 8 플러스 J12, 마이너스 J12. 뭐 남습니까? 8 남습니다. 8 남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피던스가 뭐만 남아요? 실수부만 남았죠. 허수부가 뭐 됐습니까? 0 됐습니다. 저걸 우리는 나중에 공진됐다, 동조됐다 합니다. 자, 이걸 벡터 위에다가 그리면 얘만 존재해요? 맞습니까? 얘만 존재. 위로 가고 밑으로 가는 성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요번에 또 요걸 봅시다. 얘는 뭐예요?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J3입니다. 요거 역시 콘덴사니까 몇 상 안에 존재했습니까? 4상 안에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코일이 뭉치가 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를 리액턴스라 하는데 그게 코일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콘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 L은 2파이FL입니다. 그런데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는 2파이FC분의 1이 됩니다.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의 값은 주파수 비례 함수고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은 주파수 반비례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1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중요한 걸 노트 정리하든지 하십시오. 근데 스마트폰으로 찍어놨다가 집에 가서 정리하는 게 훨씬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한 번만 더 나를 보지 마시고 칠판을 봐주십시오.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 소자는 R, L, C 소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R과 L과 C는 서로 단위가 다릅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3점이 났다고.
$3 주고 3원 받습니까? 돈을 환산해서 같은 능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덕턴스를 옴으로 만들고 캐피턴스를 옴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덕턴스를 옴으로 만드는 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라 합니다. 그럼 리액턴스는 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되 실수가 아닌 허수 성분입니다. 자, 용량성 리액턴스, 콘덴사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 성분입니다. 저항은 이 축에 있습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는 이 축에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다르지만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저항이 아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다 우리는 그게 포함되는 값들을 임피던스라고, 그 임피던스의 실수는 저항입니다. 허수는 리액턴스입니다. 일상 안에 존재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고 사상 안에 존재하는 것은 용량성 리액턴스라 합니다. 리액턴스는 코일이 갖고 있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 비례 함수입니다. 콘덴사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는 주파수 반비례 함수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용어가 있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걸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크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항하고 반대되는 건 뭐라고 하느냐, 아직 몰라도 좋습니다. 지라하여 적어 드릴게요. 컨덕턴스, 단위는 저항이 옴입니다. 읽을 때 OHM으로 읽습니다. 얘는 저 저항을 발로 땅 차면 이렇게 바가지가 뒤집어지고, 읽을 때도 거꾸로 읽으면 MHO라고 읽고, 또는 다른 말로 지멘스라고도 합니다. 지멘스. 컨덕턴스의 단위가 뭐요? 지멘스랍니다. 자, 저항과 컨덕턴스 반대됩니다. 식을 한번 봅시다. 얘는 IRV입니다. V는 I 곱하기 R고 I는 R분의 V입니다. 요건 다시 써서 I는 R분의 1 곱하기 V고 R분의 1이 G입니다. 반대니까 얘는 GV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는 저항이죠.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고자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은 컨덕턴스입니다. 저항과 전류는 뭐합니까? 반비례합니다. 전류와 컨덕턴스는 비례합니다. 자, 어느 줄에 서 있는가를 잘 보시면 얘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저항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게 저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컨덕턴스입니다. 직렬하고 반대는 뭐예요? 병렬입니다. 직렬하고 병렬. 전압원하고 반대는 전류원입니다. 직렬과 병렬, 전류원과 전압원은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특성화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왔는 것 중에서 이걸 이용한 문제가 서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합시다. 자, 일로 보십시오.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 기사 시험에 여러분들이 기능사를 따고 기능사 따고 경력이 쌓이면 산업기사 따고 기능사 따고 1년 있으면 산업기사 따고 산업기사 따고 2년 있어야 기사를 땁니다. 그 기사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봐도 머리 아픕니다. 절대 안 어렵습니다. 이 전류 I의 값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지금 풀으러 가면 전혀 못 풉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 아니 무슨 교수님이 우리를 얼마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대학교 다니는 형들한테도 못 푸는 문제를 냈을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은 뭐예요?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뭐예요? 전하의 이동입니다. 전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전하가 뭐냐? 물이 갖고 있는 분자를 수소, H2O, H2와 O, 산소 이런 것들이 합해진 게 물의 분자입니다. 물이 흘러간다. 그게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소양강댐에서 물이 만수 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물은 강을 타고 올라오다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흘러갑니다. 들어왔는 물은 남한강도 흐르고 북한강도 흘렀습니다. 그 물이 전류입니다. 그러면 남한강으로 흐르는 물과 북한강으로 흐르는 물의 합이 소양강댐에서 나온 물의 합과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류도 전하가 높은 곳에서 전하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얘가 높고 얘가 낮으면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높고 얘가 낮는데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근데 이렇게 흘렀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전류의 극성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의 값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리로 봐주십시다. 옥상에 물탱크에 물이 있습니다. 1연립주택에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있습니다. 물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들어오는 물은 나가는 물의 합과 같습니다. I0는 I3 플러스 I2 플러스 I1이고 I0 임의에 유입하는 물은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합과 같습니다. 이해되죠? 임의의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킬로페의 제1법칙, K1법칙입니다. 이름하여 전류 평형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전기 회로로 바꿔봅니다. 저 뒤에 일로 보세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흐르겠죠. 항상 플러스에 출발하여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전자는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근데 그건 의미를 갖지 마십시오. 전류는 플러스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뭐겠습니까? 수도관이죠. 맞습니까? 1층, 2층, 3층에 있는 저항입니다. 저 저항은 뭐가 저항이겠어요? 수도 꼭지입니다. 꽉 잠가 놓으면 물이 안 흐릅니다. 완전히 털어 놓으면 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수도 꼭지가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입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에 흐르는 물은 이 물과 합이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되고 전문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우리는 1A의 전류가 흘렀다 합니다. 자, 이 수도꼭지가 바로 저항입니다.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수도관의 회로를 구성하는 도선이다. 물의 힘은 바로 전이차 전압과 같다. 전기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연결입니까? 직렬입니다. 전압원은 뭐로 고쳐집니까? 전류원으로 고쳐집니다. 그럼 몇 암페어 흐릅니까? 2옴에 6볼트니까 3암페어 흘러요. 전류는 R분의 V니까 R은 2고 전압이 6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니까 뭐로 고쳐집니까? 병렬로. 원래 병렬 2 있습니까? 얘 1, 얘 1이 1에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굽니다. 얘가 1이고. 자, 딴 거는 안 봅니다. 일단 그대로 순차적으로 얘와 얘는 무슨 연결입니까? 몇 옴입니까? 1옴이죠. 2옴짜리 두 개가 병렬이면 몇 옴이에요? 1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위에 그립시다. 이거 1옴 맞아요? 1옴에 몇 암페어 흐릅니까? 예? 1옴에 3암페어 흐르니까 몇 볼트입니까? 이게 3볼트 돼요? 얘 몇 옴? 1옴. 얘 몇 옴? 1옴. 자, 요 1은 얘입니다.
이 두 개의 병렬 연결의 이롬은 얘입니다. 그 이롬에 3A 흘렀으니까 몇 볼트? 3볼트입니다. 얘와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요것만 생각하세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이건 무슨 원이에요? 전류원은 뭐로 바꾸습니까? 몇 볼트입니까? 9볼트지요? 여기 이롬이 있고 9볼트는 1로 흘러가요? 이게 9볼트입니다. 이게 이롬이에요. 그러면 지금 1로 흐르는 전류는 저항이 몇 옴이에요? 3옴이에요. 전압은 9-3이죠? 맞습니까? 9 서로 반대잖아. 이거 마이너스 얘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와 얘는 12볼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흐릅니까? 2암페어 흐릅니다. 아까 구하라는 건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암페어입니다. 자, 반 정도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늘 회로망은 직렬은 뭐로? 병렬로. 오케이? 전압원은 뭐로? 전류원으로. 이 문제는요, 국가직 구급에도 못 나옵니다. 어려워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인 설명을 드립니다만 제일 낮은 게 특성화 구급입니다. 그 구급 중에 지방직입니다. 그 다음 국가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구급 지방직 행자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로 출제한다면 구급 국가직 문제. 원래 5월 달에 있는 4월 말에 있는 구급 국가직, 구급 서울시도 이런 문제 못 냅니다. 어려워서. 자,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직렬은 병렬, 병렬은 직렬, 전압원은 전류원, 전류원은 전압. 얘는 분명히 전압이죠.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병렬로 바꾸면 이옴입니다. 그럼 얘는 전압원이니까 전류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 한 단계 더 얘는 몇 옴이에요? 1옴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병렬인데 여기 몇 암페어 흐릅니까? 3암페어 흐릅니다. 1옴에 3암페어니까 몇 볼트 됩니까? 3볼트. 이건 병렬이니까 1옴입니다. 이거 1옴이 있습니다. 얘도 1옴입니다. 얘와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니까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원은 전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상상이 안 되는 문제. 일단 여러분들은 저항은 콘덕턴스로, 콘덕턴스는 저항으로, 직렬은 병렬로, 병렬은 직렬로, 전압원은 전류원으로. 자, 이제 또 봅니다.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는 뭐로? Y, 어드미턴스. 이 임피던스가 있지만은 그 임피던스의 허수부인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 얘 반대는 B, 뭐? 서셉턴스입니다. 자, 모두 반대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직렬은 병렬, 전류원은 전압원,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리액턴스는 서셉턴스입니다. 또 L과 C입니다. 저것을 회로망에서 상대 정리라 표현하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또 정리 시간 잠깐 드릴게요. R1이 있고 L1이 있고 C1이 있고 R2가 있고 L2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똑같은 능력의 회로. 자, 오늘 새로운 용어 등가 회로입니다. 능력은 같되 변형된 회로를 등가 회로로 표현했습니다. 얘는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2와 3A 고쳐놓으면 얘와 얘는 무슨 회로다? 등가회로. 직렬은 뭐로? 병렬로. 전압원은 전류원으로. 여기는 누가 봐도 저항은 몇 ohm이에요? 2ohm이고 누가 봐도 전압은 6V입니다. 능력이 똑같은 회로가 뭐라고요? 등가 회로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와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면 뭐로? 병렬로. 자, R1은 뭐로? G1으로. L1은 뭐로? C1으로. 얘를 얘로 고쳐 썼습니다. 다음, 얘와 얘는 병렬입니다. 뭐로? 직렬로. L로 고쳤습니다. C는 L로. 이 전체와 얘는 직렬인데 뭐로? 병렬로. G2의 콘덕턴스 값입니다. 아울러 얘와 얘는 병렬이죠. 직렬로 연결하여 C2로 고쳤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국가직 구급에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안 붙이고 요거 하나만 요걸로 고치는 거, 이런 건 그렇게 안 어렵겠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분들입니다.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